활동인데요. 이 정판사라는 이제 인쇄소에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 가지고 대량으로 뿌려서 국내 경제를 이제 혼돈시키려고 했던 것인데요. 두 얼굴이 미군정은 자주 독립 세력을 짓밟기 시작했다고 한 것은 미국이 친일파 처벌법을 인준하지 않은 것, 독립정부를 세운 후 재헌회가 만든 반민족 처벌법을 반민족 행위처벌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을 섞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미군정이 책임져야 하지만 뒤에 것은 미군정이 아닌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광복 후 순수 미군정을 받던 우리는 1946년 12월 10일 의회에 해당하는 과도입법의원을 개헌하고 1947년 6월 3일에 남조선 과도정부를 출범시켰다.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갖게 된 것이다. 과도정부 출범 직후인 1947년 7월 20일 과도입법의원은 친일파를 척결하기 위해 부일혐역자, 민족 반역자, 전범, 간상배 처단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나 미군정의 인준을 받지 못해 공포되지 못했다. 일본과 전쟁까지 치른 미군정이 이 법을 인준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좌우 대립 때문이었다. 친일파일지라도 전향을 했다면 그들을 이용할 만큼 좌익과의 싸움이 심각해진 것이다. 광복 직후 박헌영이 재건한 조선공산당은 대일항쟁기에 조선은행권을 인쇄했던 서울 소공동의 정판사관을 입주해서 기간지 해방일보를 발행했다. 그리고 정판사를 통해 1200만 원의 위조 지폐를 인쇄해 유통시키다가 과도정부 출범 전인 1946년 5월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조선공산당인 남조선 경제를 교란하고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패 사건을 일으켰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쫓기던 해방일보 사장 권오직은 북조선으로 도주했다. 정판사 위패 사건은 대한민국을 부정한 사건이었다.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자유 갈등에 들어갔었다는 징표였다. 이 사건 5개월 전인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 영소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를 결정하자 이승만과 김구를 비롯한 한국인들은 격렬히 반대했다. 박헌영도 반대했다. 그런데 그 직후 북한에 가서 김일성 모스크바에서 막 돌아온 로마넨코 민정담당 부사령관 폴란스키 서울지제 총영사 등과 회의를 하고 돌아온 박헌영이 1940년 1월 2일부터 찬탁으로 돌아섰다. 모스크바의 결정을 맹정한 것이다. 그 결과 민족주의의 반탁, 공산주의자들의 찬탁 시기가 경쟁적으로 터져나왔다. 신생 독립국에서 불거지는 노선투쟁이 벌어진 것이다. 미국은 신탁 통치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침공은 할 수가 없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정판사 위패 사건이 터졌으니 미군정은 좌익 척결을 시급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었다. 여섯 번째는요. 친일파 처벌이냐 좌익 척결이냐. 이 사건을 겪으면서 미군정은 공산 세력과의 싸움에 방점을 찍게 된다. 일제는 나치 독일과 마찬가지로 반공을 표방했다. 이 때문에 일제에 고용된 조선인 순사 출신들이 대공 수사에 투입됐다. 미군정이 이들을 경찰관으로 채용한 것이다. 정판사 위패 사건 5개월 뒤인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좌익이 일으킨 폭동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것이 대구 폭동이죠. 미군정은 미군 부대와 조선인 경찰 부대를 출동시켜 무력 진압했다. 이 폭동으로 경북에서는 박정희의 셋째 형인 박상희, 이제 김종필 전 총리 장인인데요. 등 64명이 사망했다. 전국적인 사망자 수는 집계조차 되지 못했다. 정판사 위패 사건과 대구 폭동 등을 겪은 뒤 과도입법 의원이 친일파를 척결하자는 법을 만들었으나 친일 경력을 가진 경찰관으로 좌익과 맞서했던 미군정은 이 법을 인준하지 않았다. 친일파 척결은 친탁을 했던 공산 세력이 민족 세력보다 더 강하게 외치는 구호였다. 자, 이승만과 관련된 친일파 척결은 독립정부 수립 후인 반민특위 활동이다. 이 문제도 좌익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보인 태도를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 독립정부를 세우려면 헌법이 있어야 하고 헌법 제정을 제1의 목표로 만든 초대 의회를 재헌의회라고 한다. 미군정기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1일 재헌의원을 뽑는 투표로 정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좌익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속해서 반대하고 나섰다.
가장 격렬했던 것은 4월 3일 제주도 봉기였다. 좌익들이 주요 간서를 습격해 사망자가 나왔다. 이게 제주도 4.3 사건이죠. 이에 경찰과 국방경비대가 대응해서 또 양쪽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혼란으로 제주도의 선거는 무효가 됐다. 자, 7번째요. 건국을 거부한 제주도 4.3 사건. 6월 18일 제주도 주둔 국방병기대 11연대장 박진경 중령이 부대에 숨어있던 좌익 문성길 대위 등에게 피살됐다. 사태가 커진 것이다. 무장시위대는 일본군이 남기건 무기를 들고 한라산으로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펼쳤다. 경찰과 국방경비대는 이들이 숨어있을 것 같은 중산간 부락들을 찾아다니며 토벌격전을 벌였다. 여기서 적잖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병력 증강을 위해 1948년 10월 여수에 있던 14연대의 제주도 출동을 지시했다. 배를 타기로 한 19일 지창수 상사, 김지혜 중위 등 이 연대에 숨어있던 좌익들이 간부들을 사살하며 선동하자 연대원들이 동조해서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는 국군 역사상 최초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여순 11구 사건이에요. 이를 진압하려고 광주의 사연대를 출동시키자 상당수의 사연대원이 합세해서 반란군의 규모는 더 커졌다. 당황한 정부가 다른 부대를 투입하자 반란군은 지리산으로 이동해 게릴라전을 펼쳤다. 이들은 지리산에서 이듬해인 1949년 내내 준동했다. 4.3 사건과 여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군에 많은 좌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색출하는 숙군 수사에 들어갔다. 자, 8번째 여순 사건과 반면특위. 좌익 척결이 심각한 과제였던 만큼 숙군 수사와 토벌전의 일제 때 공산주의에 싸운 경험이 있는 이들이 일부 투입됐다. 그런 숙군 수사에서 남도당 영남 유격사령 직책을 갖고 있던 박정희 소령이 검거됐다. 체포된 박정희는 그가 하는 군내 공산 세력을 실토하고 전향했다. 1948년 9월 20일 정부는 재헌회의가 제정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공포했다. 이 법에 따라 여순 사건 진압 작전이 한창이던 11월 20일 국회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가 만들어져서 1949년 1월 1일부터 가동했다. 공산 세력은 그들 세력을 살리기 위해 반민특위 활동을 적극 지지했다. 선택을 해왔던 이승만은 1940년 미 군정이 그랬던 것처럼 좌익 척결을 우선했다. 1월 9일 그는 반민특위는 초법적이며 북괴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랑한 일을 들쑤셔 안정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경찰도 반민특위는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다며 반대했다. 당시 남북 대치는 심각했다. 1949년 5월 4일 개성 송악산에서 10명의 장병이 폭약을 쥐고 북괴군 토치카로 돌격한 6탄 시병사 사건이 있었다. 같은 날 최전방에서는 대대장 표무원과 강태문 소령이 각각 자기 대대원을 이끌고 집단을 월북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좌익 척결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반면 북한은 친일파 척결을 강조하며 한국을 흔들었다. 폭풍의 눈이 된 반민특위는 1949년 5월 국회 프락치 사건을 겪으면서 중단됐다. 재판을 통해 확인한 이 사건의 실체는 반민특위를 주도한 의원들이 이삼혁, 이재남 등 남노당 특수공작원을 통해서 북한 지령을 받아 움직였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13명의 의원이 기소됐는데 이들이 2심에 항고한 상태에서 6.25 전쟁을 맞았다. 서울이 적체에 떨어졌을 때 그중 12명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1950년 북한이 남침한 것을 보면 1949년의 좌익 척결은 시급한 문제였음이 분명하다. 남한이 공산화하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재단의 지원을 받은 민문현은 친일파 척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승만을 친일파로 몰고 있으니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승만은 친일파가 아니다. 그리고 미군정도 좌익 척결을 우선으로 여겼기에 두 얼굴은 미군정이 친일파를 앞세워 자주독립 세력을 짓밟기시작했다는 괴상한 결론을 내려놓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짓밟혔다는 자주독립 세력이다. 미군정과 이승만이 함께 짓밟은 것은 좌익이다. 그렇다면 좌익이 자주독립 세력이라는 말인가? 자, 9번째, 공산주의자들이 자주적인가? 좌익 가운데 상당수가 독립운동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주라는 수식어를 달아줄 수는 없다.
자익은 만국의 공산주의는 하나라고 봤기에 공산주의 본산인 모스크바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 자주가 아니라 심각한 사대를 한 것이다. 김일성을 보자. 김일성은 1930년대 북만주에서 중국 공산당군의 중간 간부로 활동했다. 임정이나 독립군처는 대한민국의 군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군의 일원이었다. 1935년 만주의 중국 공산당군은 중국인 주바오중이 이끄는 동북항일연군으로 통합된다. 1940년 일제 관동군이 토벌을 강화하자 이들은 연합국인데도 중립조약을 맺고 있어 일본과 싸우지 않고 있던 소련으로 도주했다. 소련 극동군은 이들을 받아들여 88 정찰여단, 여단장은 주바오중을 만들었다. 소련군 안의 중국인 부대가 된 것이다. 김일성은 이 부대에서 80명 정도를 이끈 대대장 등을 했다. 연합군이 카이로서는 1940년 등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더라도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지 않는다고 공포했다. 독일군의 공격을 받던 소련은 1943년부터 모스크바 근처까지 쳐들어온 독일군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1944년 미영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자 소련군은 독일이 점령했던 동유럽 국가로 진격해 그들을 해방시켰다. 그러나 연합국은 영토를 확장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소련을 해방시킨 동유럽 국가들을 소련과 같은 공산국으로 만드는 공작을 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88여단 소속의 김일성을 내세워 곡장 북한을 소비에 투하했다. 그러니 김일성에게는 자주라는 단어를 붙여줄 수 없는 것이다.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원과 소련군 신분을 가졌지만 이승만은 그렇게 오래 미국에 있었어도 미국 국적을 갖지 않았다. 광복 직후 박헌영이 친탁으로 돌아선 것은 모스크바의 지시 때문이었다. 그 군의 자익은 모스크바의 지령을 받은 김일성 세력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 6.25 전쟁도 소련이 만들어준 작전 계획에 따라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두 얼굴은 좌익을 자주 세력으로 해놓았으니 참으로 심각한 역사 왜곡이 아닐 수가 없다. 당시의 진실은 미군정이 친일파를 앞세워서 자주 독립사회를 짓밟았다가 아니라 미군정과 이승만은 좌익의 준동이 심각했기에 일부 친일 세력을 활용해서 좌익을 제압했다이다. 여기 이제 이승만과 김노디가 멤버 위반으로 기소됐던 100년 전의 화면인데요. 이게 이제 컴퓨터 합성해서 부도덕한 선거를 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승만을 아주 이제 바람둥이로 이제 묘사한 거죠. 자, 10번째, 노선 갈등을 친일모라. 이승만이 노선 문제를 놓고 독립운동 세력과 갈등한 것도 넓은 시야로 봐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그 전에 맺은 영일동맹을 근거로 영국, 미국이 참여한 연합국 편에 섰다. 전일본은 승전국으로서 독일이 영유했던 태평양의 섬을 위임 통치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밀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이가 좋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 있던 일부 독립운동 세력이 무장공군을 길러 태평양을 날아가 쥐 같은 매왕의 머리를 부수자고 했다. 국제정치에 정통했던 이승만은 이런 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독립운동 세력을 위축시킨다고 봤다. 처지를 바꿔놓고 이런 생각을 해보자. 지금 우리와 북한은 사이가 무척 나쁘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일단의 세터민 탈북자들이 핵실험을 거듭하는 김정은의 머리를 부숴놓자며 독자적 운영할 무장공군을 한국에 만들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과 싸우고 있던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정부도 우리 임정이 무장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외부 세력이 무장조직을 갖추는 것은 허락할 수 없는 주권 침해 사항이기 때문이다. 장제스 정권은 1932년 상하이 흥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져 일본군 수뇌부를 살상했을 때 중국이 3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 청년이 해냈다며 비로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조선 청년들로 광복군을 만드는 것을 특별히 허가했다. 하지만 1941년 광복군이 조직되자 중국은 광복군을 임정에서 분리해 그들의 통제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다. 이를 위해 참모장과 정원차장 등 광복군의 핵심 요직엔 중국 장교를 집어넣었다. 이런 제약이 있었기에 광복군은 일본군과의 전투에 나서지 못했다. 조선이 나라 밖에서 외국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군사 조직을 만들어 일본과 싸운 사례로는 1920년 대한독립군을 이끈 홍범도의 봉우동 전투와 북로군 정서를 지휘한 김저진의 청산의 전투를 꼽을 수가 있다. 그때의 만주는 무주공산에 가까웠기 때문에 조선인 독립군 부대들이 활동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패반 일본군이 토벌을 강화하자 이들은 러일전쟁 패배 후 일본을 경계하고 있던 소련에 호감을 갖고 이동했다. 우리가 자유시라고 일컬었던 스포버드니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자국 영토 안에 허가받지 않은 무력이 있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어 조선 독립군을 상대로 무장해제를 시도했다. 이때 충돌이 빚어지자 소련은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 독립군 세력을 공격해 죽이고 체포했다. 1921년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것이다.